이 물건은 벌써 세 번째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LG전자 베스트샵 동대전 본점이 영업 중인 이 토지가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서 있는 땅이 1325평입니다.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는 13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매각기일의 최저가는 22억 4천만 원, 감정가의 17%입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169만 원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작년 봄 이 땅을 105억에 낙찰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낙찰은 일주일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누가 왜 105억짜리 낙찰을 멈춰 세웠는지, 이 땅이 건물의 주인은 왜 55억짜리 전세권을 걸어두었는지, 그리고 왜 빚이 걸린 땅을 다른 회사가 80억을 주고 샀는지, 오늘 서류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장인입니다. 오늘 물건은 대전 동구 용전동 20-1 대전 동부권에서 손에 꼽히는 대로변 상업부지입니다. 남서쪽으로 폭 50m 한밭대로에 접하고 북서쪽과 북동쪽으로 8m 도로가 붙은 코너 땅입니다. 2019년에 지은 철골 2층 판매시설이 서 있고 1층은 LG전자 베스트샵, 2층은 LG전자 서비스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대지 40% 정도이고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먼저 이 경매의 성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파는 것은 땅뿐입니다. 위에 서 있는 건물은 하이프라자, 그러니까 LG계열 유통회사 소유이고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감정평가사는 땅 자체의 가치를 133억으로 보되 남의 건물이 올라가 있어서 사용이 제한되는 상태의 가치를 93억 5천만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최저가는 이 제한받는 가격에서 출발을 해서 올해 4번 유찰됐고 지금 5번째 회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등기부를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1년 3월 제니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이 땅과 당시 건물을 57억 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회사 주소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하던 회사가 자기 터를 산 겁니다. 7년 뒤인 2018년 7월 18일 을구에 전세권이 하나 올라옵니다. 전세권자는 하이프라자, 전세금은 55억, 기간은 10년, 범위는 토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건축물 대장과 겹쳐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건축허가가 2018년 8월 27일입니다. 전세권이 건축허가보다 한 달 넘게 앞섭니다. 착공은 그해 10월, 사용 승인은 2019년 1월이고 하이프라자 이름으로 건물 보존 등기가 됩니다. 건물을 짓기도 전에 땅 전부에 55억 전세권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55억이 무엇을 위한 돈이었는지는 뒤에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7월 갑구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들어옵니다. 권리자는 아림개발, 원인은 매매 예약입니다. 이 가등기가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이고 이 가등기 때문에 경매가 열렸습니다. 아림개발이 청구한 돈은 48억입니다. 매매 예약을 한 회사가 돈을 달라고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이 가등기가 겉은 매매 예약이지만 속은 담보였다는 뜻입니다. 제니코퍼레이션이 아림개발에서 돈을 쓰고 못 갚으면 땅을 넘기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24일 뜻밖의 등기가 나옵니다. 제니코퍼레이션이 이 땅을 이원홀딩스에 80억에 팝니다. 아림개발 가등기가 살아있는 채로 말입니다. 같은 날 바로 다음 접수번호로 안모씨 앞으로 채권 채고액 20억의 근저당이 들어갑니다. 두 등기가 같은 날 나란히 붙어 있다는 것은 매수자금의 일부를 안모씨가 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가등기가 있는 땅을 왜 80억이나 주고 샀을까요? 가등기는 매각으로 사라지는 권리가 아니라 본등기를 하는 순간 뒤에 온 소유권을 전부 날려버리는 권리입니다. 그걸 모르고 80억을 낼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원홀딩스는 아림개발 빚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들어왔고 그 정산에서 금액이 어긋났다는 겁니다. 2달 뒤 아림개발은 사회행위 취소를 이유로 매매와 근저당 2건에 동시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이원홀딩스 쪽에서 갚아야 할 금액 자체를 다투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정산이 무산되자 아림개발은 2024년 8월 가등기를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5년 5월 8일 첫 매각일에 응찰자는 단 한 명, 아림개발이었습니다. 105억 100만 원을 썼습니다. 감정가의 78%입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상계하면서 실제로 내는 돈은 48억을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법원은 매각을 불허합니다.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매각기일 엿새 전에 채무자가 강제집행 정지 신청서를 냈고 낙찰 뒤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냈으며 그 다음날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아림개발이 경매를 이어달라는 속행 신청을 여러 차례 냈지만 8달 동안 절차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채무자는 왜 105억짜리 낙찰을 막았을까요? 이 땅에 걸린 청구액과 근저당을 합쳐도 70억 안팎인데 105억이면 남는 돈이 있습니다. 답은 누가 낙찰 받았는지에 있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으로 상계해서 땅을 가져가는 구조였고 채무자는 그 채권 자체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채무금액 다툼이 끝나기도 전에 채권자가 땅을 가져가게 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등기부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림개발이 걸었던 가처분 2건이 2025년 초 취소 결정으로 지워졌습니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다툼에서 한번 이긴 겁니다. 그 뒤 판이 다시 짜입니다. 2025년 가을 안모 씨가 가진 근저당 20억이 전부 명령으로 리비스라는 회사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리비스가 11월에 이 땅에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둘이 되면서 올해 5월 경매가 다시 1회차부터 시작됐고 4번이 유찰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미뤄진 질문 55억 전세권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어서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서에서에도 인수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액면으로 보면은 22억에 낙찰받아도 55억을 더해서 77억짜리 땅이 되는 겁니다. 평당 58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우리가 아는 전세가 아닙니다. 순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이프라자는 2018년 7월 땅 주인에게 55억을 주고 전세권을 잡았고 그 다음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름을 등기했습니다. 10년 뒤 전세권이 끝나면은 땅 주인은 55억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넘겨받으면서 그 돈을 치르는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땅 주인은 2018년에 현금 55억을 손에 쥐고 10년을 운용한 뒤에 만기에 그 돈을 돌려주는 대신 건물을 받습니다. 하이프라자는 55억을 묶어두고 건물을 지어서 10년을 쓴 뒤 반납합니다. 이 두 가지가 월세를 대신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숫자로 풀면은 이 계약이 왜 성립했는지 보입니다. 이 건물은 철골 2층 962평이고 짓는데 30억에서 35억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55억을 10년 동안 묶어둔 이자를 연 4%에서 5%로 잡으면은 22억에서 27억 정도가 됩니다. 합치면은 57억 정도에서 62억 사이고 10년으로 나누면은 월 5천만 원 안팎입니다. 지금 감정가 133억에서 연 5% 수익률을 적용한 월세가 5,500만 원입니다. 하이프라자는 대로변에 1325평을 시세에 맞는 값을 치르고 10년 동안 빌린 것이고 땅 주인은 55억 현금과 만기에 받을 건물로 그 값을 받은 겁니다. 제니 코퍼레이션이 2011년에 57억을 주고 산 땅이기 때문에 2018년에 55억이 들어오면 매입 자금을 거의 회수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어떻게 되느냐? 2028년 7월에 55억을 하이프라자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건 명세서에 인수로 못 박혀 있어서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건물을 넘겨받는 조항이 계약에 있다면은 22억에 산 땅에 55억을 다 더해서 77억으로 대로변 1325평 땅과 2019년에 지은 LG 매장 건물 962평을 함께 손에 넣는 그림이 됩니다. 순수 토지 감정가만 133억인 자리입니다. 법정지상권 문제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법정지상권은 땅과 건물이 한 사람 것이었다가 갈라질 때 생기는 권리입니다. 이 땅과 건물은 처음부터 주인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지상권이 있었다면 하이프라자가 55억 전세권을 따로 걸 이유가 없습니다. 명세서에는 불분명이라고 적혀 있지만 성립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분명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등기 순서와 날짜로 세운 추정이고 하이프라자와 땅 주인 사이의 계약서를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55억을 돌려줄 의무는 확실하지만 건물을 넘겨줄 의무는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어야 생깁니다. 토지 전세권이 끝날 때 전세권자가 지은 건물을 땅 주인이 반드시 인수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조항이 있으면 77억에 땅과 건물을 확보하는 물건이고 없으면 55억을 돌려주고도 건물 철거와 지료를 놓고 협상을 별도로 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이 한 줄이 이 물건의 전부입니다. 해입자 문제도 짚겠습니다. 현황조사서에 LG전자 하이케어솔루션 웨딩홀은 대항력이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건물주 하이프라자와 계약한 상가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은 건물에 붙는 권리라 토지 낙찰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토지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2028년
건물을 넘겨받는 순간입니다. 건물을 양수하면 임대인 지위가 자동으로 넘어와서 남은 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떠안습니다. 그래서 55억 적응산 협상에 세입자 보증금 공제나 명도 책임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55억 정산 협상에 다행히 갱신 요구권 10년은 LG전자가 2019년 3월, 웨딩홀이 2018년 12월부터 시작이라 8년이면 거의 소진됩니다. 건물을 받는 시점에 세 판을 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저가 22억에 전세권 55억을 더하면 77억, 땅만 놓고 보면 평당 584만 원입니다. 그런데 건물 이전 조항이 있다면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77억은 땅값이 아니라 땅과 건물을 합친 값이 됩니다. 건물 시세를 보수적으로 25억이라고 쳐도 땅값은 52억, 평당 392만 원으로 감정가의 39%입니다. 이 물건은 초보자용이 아닙니다. 하이프로자와 마주 앉아 전세권과 건물 정산을 협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협상이 길어져도 버틸 자금이 있는 사람의 물건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번 회차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2%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입찰을 고민 중이시라면은 부동산 장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장인이었습니다.